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입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타입 툴은 툴바에 대문자 T자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하위 메뉴로 4가지 정도 타입 툴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입 툴을 선택해 놓고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옵션 바에서 글자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정렬을 할 수 있고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타입 툴을 클릭하셨다면 빈 공간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글자가 채워지는 게 보이실 거고, 글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쓰려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엔터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다 써진 상태에 글자 레이어가 완성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엔터 키를 쓴다는 건 행을 변환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글자를 지우고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글자 모양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옵션바 박스에서 크기 상자를 누르면 지정된 크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고 색상을 변경해주는 도구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색상도 컬러 피커 창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툴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가운데로 배치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속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메뉴바 윈도우에 있는 캐릭터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캐릭터라는 도구가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는 아까 옵션에서 봤던 글자를 변경하고 크기를 변경하고 행 간격을 조절을 하고 장평, 가로 장평, 세로 장평을 조절해주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레이어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2가지 이상의 레이어를 동시에 다중 선택한 후에 이동 툴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동 툴 옵션 바에 정렬 패널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중 선택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는 거였죠. 활성화가 된 후에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이 뭐냐면 그 보이는 라인을 중심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고 위 정렬, 중간 정렬, 아래 정렬이 있죠. 정렬 패널이 활성화되면 오브젝트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즉 중간 정렬, 가운데 정렬을 통해서 버튼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들이 가운데 정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점 3개 아이콘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를 클릭하면 조금 더 정렬에 대한 속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정렬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다중 선택했던 이유는 셀렉션, 내가 선택한 것들끼리 정렬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 2번째 캔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 캔버스를 누르면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렬 패널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렵지 않게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 툴의 옵션 바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안에 있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문단의 행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오토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원하시는 대로 행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가리키는 메뉴는 자간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굳이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글자라면 세로 장평, 가로 장평이라고 해서
세로와 가로의 높낮이를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퍼센트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수치를 적용하시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옵션바와 마찬가지로 색깔을 변경할 수 있도록 컬러 피커 창이 뜨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블록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블록을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처럼 특정한 영역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글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들은 그냥 모양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글자를 두껍게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울이기를 주는 거고, 대문자 두 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고, 그 옆에 있는 큰 대문자 하나, 작은 대문자는 블럭을 잡았을 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블럭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작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고, 타입 아이콘 위에 1이라고 써있는, 그리고 타입 아이콘 아래에 1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들 또한 여러분들이 블럭을 잡은 영역이 위로 작게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줄을 체크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가운데 줄을 체크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어떤 폰트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화를 주고자 할 때 해당 버튼들을 활용하셔서 글자를 꾸미실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타입 툴이 가지고 있는 기본 하위 카테고리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버티컬 타입 툴이에요. 버티컬 타입 툴은 말 그대로 아래로 글자를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과 호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 있는데, 이것도 뭐 쓰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호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선택 영역을 잡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썼을 때 그 글자가 선택 영역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지금 말씀드린 호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걸 진행해 볼 거냐면, 예제를 같이 하나 하면서 앞서 배웠던 지금 타입 툴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자료를 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폰트 파일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폰트를 등록을 하고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자를 포토샵에서 등록한 후에 활용하실 때는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경로에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버튼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처럼 포토샵 문자 변형 도구 활용이라는 글자를 쓴 후에 지금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해 볼 거고요. 글자를 등록하셨다면 지금처럼 캐릭터 혹은 타입툴 옵션 바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등록했던 글자 이름 있죠? 자, 글자 이름을 찾습니다. 글자 이름을 찾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고, 그대로 글자 모양을 변경해 주세요. 지금 쓴 글자를 왼쪽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해 볼게요. 블럭을 잡아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색상을 바꿀 거예요. 옵션 바에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될 거고, 바로 밑에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색상으로 내가 블럭을 잡은 문자의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진행해 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글자를 예쁘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대문자 타이틀 모양의 곡선의 형태가 이루어진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게 워프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즉 텍스트를 변형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이 스타일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아크부터 트위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고 싶은 건 웨이브라는 글자를 줄 거예요. 웨이브를 주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가 물결 모양처럼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공통적으로 있는 워프 텍스트 옵션을 보시게 되면 밴드, 구부러지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호리젠탈 디스톨션, 버티컬 디스톨션, 즉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따로 글자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수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구부러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있고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크기 한 번 더 설정하고 간격 한 번 더 조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입 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쉐입, 즉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